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함께하는 척추부입니다. 네,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박현진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척추 전이암인데요. 이제 최근 암 치료가 많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들도 이제 기대 여명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여명이 늘어나는 만큼 척추 전이암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척추 전이암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진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박진성입니다. 예, 예, 우리 교수님이랑 저는 이제 예전에 같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동문수학을 하면서 척추 의사로서 꿈을 키웠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척추 종양 다학제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막 엄청 고생하고 그랬는데 요즘도 많이 하시죠? 네,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긴 하네요. 밤까지는 안 세웠던 것 같은데 조금 과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요즘 척추 환자 더 많이 늘었죠? 전이완 환자요. 요즘 전이암 환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도 전이암 환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진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척추 전이암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일단 전이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전이라는 단어만 보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연히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말하는 건가? 뭐 이 정도는 이해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먼저 전이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전이암은 예를 들어 폐암이나 유방암과 같이 암 환자의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거리상 멀리 떨어진 척추뼈로 전이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척추뼈 자체에 1차적으로 발생하는 골육종 또는 연골육종과는 다른 상황으로 예후와 치료가 완전히 다른데요. 어떤 암이든 척추로 전이된 암 환자는 모두 사기로 보기 때문에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암의 시작인 원발암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폐암에서 전이된 경우 폐암에 대해서, 유방암에서 전이된 경우 유방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에 전이된 암의 크기가 커지면 척추뼈와 주변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 저희와 같은 척추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딱 나타나서 종양에서 마비가 진행되었을 때 뭐 그 종양을 좀 제거해서 막힌 신경을 뚫어주기도 하고요. 암세포에 의해서 추체 변형이 발생하면 그 척추체에 이제 변형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지지를 해주는 수술들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내과나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과들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겠고요. 그럼 교수님, 그 척추뼈의 전이가 얼마나 흔하게 발생해요? 암 종류에 따라서도 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뼈가 이루는 골격계는 폐와 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전이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척추는 여러 뼈 중에서 가장 전이가 많이 되는 곳으로 말기 암 환자의 70%에서 척추뼈 전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암 종류별로는 다발성 골수정이 척추뼈로 전이가 가장 흔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성 암과 폐암,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에서 척추뼈로의 전이가 잘 발생합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경우 전신 PET-CT나 뼈 스캔을 통해서 골격계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단은 패시티, 뭐 뼈스캔 등으로 해서 일단은 전이 여부를 스크리닝 한다고 그러죠. 일단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MRI 찍고 조직 검사 등을 하면서 확진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뼈스캔 하기 전에 우리 환자들이 내가 척추 전이암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알 수 있는 뭐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환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통증입니다. 전이된 척추 종양의 크기가 작다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국소적인 통증입니다. 암에 의한 통증은 주로 낮보다는 밤에 악화되는 양상이지만 척추뼈는 몸을 지탱하는 뼈이기 때문에 전이된 종양으로 약해진 척추뼈가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움직일 때나 자세 변경 시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이 자라면서 척수신경을 누르는 경우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들거나 다리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제가 이제 암 환자로서 치료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뭐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혹시나 이제 암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의심을 먼저 해보고, 뭐 다시 병원에 가봐서 뼈 스캔을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영제를 사용한 MRI를 촬영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돼서 전이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그런 분들 다 수술해야 되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척추 전이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척추에 전이된 암을 제거한다고 해서 완치가 되거나 환자분의 수명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암이 시작된 원발암의 종류와 이에 대한 항암 치료로 얼마나 원발암이 잘 조절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전이암은 전이된 암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할 때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통증과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걷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게 되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신경을 막고 있는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남은 생을 좀 더 통증에서 자유롭고 가족 모임이나 여행도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수술하시고 나서 그동안 이제 종양에서 눌렸던 신경들이 많이 풀어지면서 통증도 감소되고 그 뭐 여명이 많이 남지는 않았더라도 꽤 삶의 질을 회복하는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수술도 안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도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와 수술적 치료 차이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전이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치보다는 증상 완화가 치료 목적이다 보니 가능하면 비수술적이고 덜 침습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달로 척추 전이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척추 전이암의 치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원발암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치료 효과가 다르기도 하고, 척추뼈에 종양이 전이된 정도, 원발암의 종류, 환자의 정신 상태와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마다 치료 방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척추 전이암은 치료를 결정할 때 한 분야의 전문가가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박현진 교수님이 저희 추억을 짚어주셨듯이 여러 진료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병원들이 이 암 치료에 있어서 다학제 치료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척추 전이암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더더욱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척추 전이암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 전이암 환자는 어쨌든 병기로는 4기지만 꼭 이것이 말기라는 표현은 삼가했으면 합니다. 말기라는 표현은 무조건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달리 항암 치료와 다른 여러 암에 대한 치료 기술이 발달하여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예전에 비해 많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기간 동안 삶의 질을 그만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암에 걸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